정열TV입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말을 아끼던 검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 제24조 2항이 발의되자 공개적으로 공수처법 설치 반대를 표명한 것입니다. 24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공수처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인지했을 경우 이것을 당연히 통보받고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됐을 경우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뭉개거나 보복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를 표명한 것입니다. 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동안 권력자 주변의 고위공직자의 비리 그리고 재벌의 비리는 뭉개고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보복 수사를, 과잉 수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온 국민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 검찰이 이 말은, 즉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그 보수 정권 하에서 검찰이 어떻게 권력자의 비리를 뭉개고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 과잉 수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인데 차근차근 조목조목 알려드릴 테니 왜 검찰이 한 말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명박근혜 시절에 검찰의 또 뭉개기 수사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의 경우입니다. 이명박의 사돈이 조성래 효성그룹 전 회장이 등 총수 일가가 8,900억 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거 수사 지지부진하게 하다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해버린 사건입니다. 또한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 이거 전혀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MB 시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수사, 이 또한 정황이나 증거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선관위 디도스 사건 수사, 당시 한나라당 출신의 박희태 국회의장과 그리고 최구식 의원의 비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성진 의원의 비서 등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들이 공모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방해하고 혼란시키려고 했던,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초유의 이런 사건이었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일개 국회의원 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어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 내에 박기준, 한승철 검사의 금품 향응 수수와 부패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살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검사들이 연루된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율은 0.1%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 또한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꼬리만 자르는 수사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의 비리 사건에 대한 경우도 흐지부지 끝나게 돼버렸고요. 또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사건과 이를 무마한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그동안 보수 정권 하에서 보였던 문기기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보수 정권 하에서 진보 진영에 대한 과잉 수사, 무리한 보복 수사,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명박의 BBK, 이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 명예훼손 수사 아주 가혹하게 진행돼서 구속시켜버렸죠. 또 MB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참가 시민에 대한 집집보 위반 수사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MBC PD수첩의 그 광우병 위험 관련 보도, 이 또한 무자비한 수사로 많은 방송인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태를 논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또한 너무 무리한 수사였다고 나중에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주 KBS 사장에 대한 배임 사건 수사,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 관련 수사, 공무원 노조의 시국대회 참가 관련 수사, 그리고 또 시국 선언한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보류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가혹하게 과잉 수사하다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회장과 박연차 회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었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 시기에 백원우 의원의 장례 방해 혐의 수사가 또 이명박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주 가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포스터 쥐그림 수사, 민주노총 지도위원인 고공농성을 주도했던 김진숙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또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달려갔던 희망버스에 대한 수사도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외에도 광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 의혹 수사, 그리고 간디학교 교사 수업 교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던 수사가 있었고요. 너무 마음 아픈 용산 참사 때 강경 진압한 경찰에 대한 어떤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철거민만 때려잡는 그러한 수사를 진행한 게 과거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엊그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습니다. 무리한 과잉 수사였다는 것이 또 한 번 밝혀진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개혁을 주도하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집요하리만치 그를 올바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정수석 시절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에 그런 올가미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검찰을 보면서 얼마나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의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주변에 대해서 이잡듯이 하는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의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 소환으로 그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해오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의 아들 논문 청탁 의혹 사건은 수사조차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공수처의 문기기 수사와 그리고 과잉 수사를 걱정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친절한 금자씨의 유명한 대사를 다시 검찰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